자, 오늘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체크를 했던 부분이 우리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나름 예전에 시장이 막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었죠. 이전에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했었어요. 반등을 좀 강하게 해서 우리가 시장 반등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을 잡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저항선을 체크를 한번 할 때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저항선을 잡았습니다. 저항선을 잡아서 이게 오르고 있던 부분에 이제 막 흥분하지 말고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저항선 보이시죠? 저항선에 붙이셨다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합시다 라고 말씀해 드렸고, 요날 붙었어요. 그렇죠? 붙은 거 보이죠?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깨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2차전지 미친 듯이 판 날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깨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우리 주광판은 뭘 했냐 하면 추세선을 껐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서 반등한다? 여기 근처가 반등할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반등해서 또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올라가 봤자 여기가 저항이 일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반등했죠. 다음날 꺾였습니다. 그렇죠? 꺾여서 내려오니까 또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반등할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요거 음봉 떨어졌을 때도 내일부터는 반등 변곡점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오늘 반등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귀신인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우리 이제 주광파 분들은 나중에 제가 차트 분석하는 거 전수해드리고 하는 부분을 계속 보시다 보면 지금처럼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을 일단 해 주신다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자체가 돌아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 추세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요? 저도 그거 재밌게 보긴 했는데, 지금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부분이 돌파는 했습니다. 돌파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을 취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선 끊는 부분은 교육방송에서 합니다. 교육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송이 우리는 따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거 지금 교육방송 지금 하고 있는 건 2개월 뒤에 다시 개강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열심히 유튜브 하고 보다 보면은 또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추세가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중요한 지수 라인 자체는 912.94입니다. 913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냥 912.94 하지 말고 913을 넘어서면은 내일부터는 단기 추세가 위쪽으로 방향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포인트 자체는 913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13만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완전히 뛰어넘은 건 아니에요. 돌파만 했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우리가 최근에 반등할 포인트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어드린 추세선은 요 추세선을 일단 그어드렸어요. 요 추세선 그어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이탈했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여기죠. 그렇죠? 그 다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 반등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요걸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니면은 추세가 지금 일봉상의 추세가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반등은 무조건 이전 고점까지 가야 돼요.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60분 봉상의 추세를 보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이 이렇게 하나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 거하고 똑같이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멈춘 자리가 있죠. 내일 이거 넘어야 됩니다. 이거 넘어서 안착을 해야 되고, 지수 기준은 2607포인트입니다. 2607포인트만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돌파 안착하면은 여기서 이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시장이 좀 이렇게 턴을 할 때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릴 때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만약에 보이게 되면 주도주를 좀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오늘 주도주가 어디가 될지를,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이 만약에 내일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지수권을 다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들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담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미약품은 오늘 한 14% 정도 일단 반등을 했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 흐름을 완전히 잡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흐름을 완전히 잡아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박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박스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고, 추세 한번 돌파를 했다 깨지면 뭐로 간다?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패턴선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다시 한번 더 잡아보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뭐로 가고 있죠? 아래쪽 확장 비슷합니다. 그쵸? 아래쪽 확장이라고 봐도 되고, 추세선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에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을 끄니까 여기에 딱 적용이 되죠. 올라가면 여기가 일단 저강이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패턴 중에서는 이제 확장형 패턴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래쪽 확장 패턴은 뭐가 한 번씩 나온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이거는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33만 9,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3만 9,500원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41만원까지는 한번 노려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매매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종목이 SK바이오팜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한 10%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10%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계속 상방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차트를 길게 봐도 SK바이오팜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저도 바이오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SK바이오팜. 그래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의견 자체를 취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취합하는 것도. 그래서 SK바이오팜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안에서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가 어렵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장미꽃처럼 피워봅시다. 갑자기 장미가 떴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SK바이오팜에 대한 최근 의견들을 한번 한번 훑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이래요. SK바이오팜이 원래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회사에서 이제 퍼스트 무브 그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은 대부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지금 팔고 있는 내전 관련된 치료제,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 처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보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5월달 의견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나오고 있나요? 매수지만은 목표주가 낮추는 거예요. 파란색은 목표주가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라고 해놔놓고 목표주가 낮추는,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 아 정말? 라고 얘기하면서 생활비는 깎을게, 뭐 이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보 요즘 밖에 일은 좀 어때? 아 요즘 일을 잘 되고 있어. 아 다행이다. 대신에 생활비는 좀 깎을게. 뭐 하자는 건지, 그쵸?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생활비를 깎아? 일단 매수인데, 그쵸? 매수인데 목표주가는 좀 낮출게, 뭐 이런 건 나쁘다,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게 지금 7월달 들어서 의견이 확 바뀌고 있는데, 7월달 들어서 의견이 바뀌고 있어요. 7월달 들어서 지금 보니까 똑같이 매수예요. 그렇죠? 매수 의견은 맞는데 뭐예요? 여기 빨간색이 목표주가 올리는 거거든요. 안중민님 보인다, 이거. 여기 지금 빨간색이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목표주가를 낮추는 흐름이었는데, 7월달 들어서는 지금 보시면 하나증권에서도 목표주가를 지금 높이고 있고, SK증권에서도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고,
이베스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높이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죠. 물론 대형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2%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7월달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한 평가 자체가 처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바뀌고 있는 그 타이밍이 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SK바이오팜을 여러분들한테 최우선주로 일단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지금 뭐 다시 또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는 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유한양행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5%대 여전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가가 여기 안에서 등력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습니다. 71,800원만 안 깨지면 언제든지 슈팅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넷마블도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보면 박스권 하단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뛰어넘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죠. 그렇죠? 체크는 일단 하시고, 셀트리온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중.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박스권에서 지금 조금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보기는 싫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자동차도 조금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일단은 바이오가 조금 더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펩트론이 오늘 기염을 토합니다. 장중에는 지금 거의 29.68% 상한감 찍었고요. 지금 오늘 26%까지 밀려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요거는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관계없어요. 오늘 저가가 지금 보면 3350원 정도가 되는데 3350원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 반등 중이고요. 현대바이오는 차트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신성델타테크 됐고요. ST팜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고수나 연예인들이 참 잘생겼죠. 정우성인가? 정우성 맞죠? 참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는데 다가갈 수 없는, 정우성 맞죠? 다가갈 수 없는 그대. 그렇죠? 장동건, 다가갈 수 없는 그대. ST팜 종목이 참 좋은데요.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사가 좋은지는 아니지만 다가서서는 안 되는 그대. 위험한 그대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추세 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추세 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고, 이건 요 추세가 아니고 추세는 요거네요. 지금 박스로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박스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ST팜은 박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지오는 차트 모양이 묘해요. 이건 단기로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종목군들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대부분 다 강세 보여주고 있죠. 일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틈새를 이제 2차전지가 조금 메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큰 종목 위주로라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단기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내일부터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시장이 붙으면 오늘처럼, 오늘 시장의 강세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조금 붙을 수 있으니까 구석에 처박아 놨던, 아니면 저쪽에 저 구석 서랍장 빼다지 밑에 넣어놨던 바이오 관련된 지식들 다시 끄집어 내셔가지고 한번 재정비를 해보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일단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시장 안에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 하면은 시장에서 매매가 약간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유연한 매매 방식 자체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앙드레 쿠스트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고집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그 사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유도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강아지 엄마 아빠 소린가 이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고집을 부리려면 고집을 부리라고 얘기를 하고, 유연함이 유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고집이 필요했다 그랬다가 무슨 유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여기에 붙는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붙었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사고를 좀 유연화시켜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신 우리 주강파 구독가족 여러분들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강준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놀러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